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될 거란 소식에 야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권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1급 체제라는 비판이 불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김 전 지사가 몸담았던 이른바 친문재인계에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친문, 친노 세력이 모두 김 전 지사의 향후 행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긴 하죠. 친명저장 정성호 의원은 김 전 지사 복권을 야권 분열용 복권으로 본다면서도 현재는 당이 안정기라 이재명 중심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0.01%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은 김 전 지사 복권이 협치의 시작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복권이 된다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권이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 출마 등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오는 연말 귀국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김 전 지사 범죄가 민주주의 파괴 성격이 있다는 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정치 참여 기회를 열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란 겁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자녀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해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도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복권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앞둔 광복절 특사 복권안이 이른바 윤한 갈등으로 이어질지 여권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2022년 12월 특별사면 결정으로 5개월 자녀형을 남긴 채 복권 없이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SBS에 김 전 지사 복권은 당시 결정된 사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사법인정 등을 고려해 올해 총선 이후 복권을 추진하기로 했고 예정된 수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한 대표가 복권을 반대하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대표 측은 반박했습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법무장관 시절 한 대표는 지금과 같은 이유로 복권을 반대했고 당시 복권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면 심사위 결정 뒤 대통령실에 복권 반대 입장을 여러 경로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여권 인사도 SBS에 2022년 사면 심사위 논의 과정에서 복권을 해주자는 말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정치 재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로부터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이 의견을 대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훨씬 전에 사실 대통령실에서 질문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 의견 전달받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물어서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정치권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는 모레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로 확정됩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김지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입니다. 하늘은 왜 서정옥을 낳고 또 설주하나 나왔는가. 하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두 사람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옥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저 첫 번째 주제는 역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이거 일단은 딱 복권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두 분이 느끼는 일감이 어땠는지부터 좀 질문드리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건 제일 처음에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복권에 대해서 없다고 했어요. 명단에 제일 처음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대통령실에서 포함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내부적으로 뭐가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게 언론에 이미 공표가 됐었구나. 중구난방식으로. 그런데 지금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는 저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수제비 뜨기 있잖아요. 물에 던지다 보면 제일 처음에 던질 때는 이게 야권 뭔가 분열용으로 생각했었나라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돌이 지금 엄한대로 튀었어요. 엄한대로 튀었다. 지금 여권내로 튀어서 오히려 여권 분열을 현 시점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의 단초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의 당정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저는 단초가 됐다 저는 봅니다. 서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봤어요? 딱 복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거 복권하기 알고 전에 있었구나. 오래 전부터 제 방송을 보면 빨리 이제 김경수를 복권시켜서 적진을 분열시켜야 된다. 적을 쪼개야 된다. 이재명 일극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구심점이 반이재명이 필요한데 그게 김경수다. 그래서 복권이 신의 한 수다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해왔는데 제 방송대로 딱 복권이 되니 저는 이게 역시 대통령실 제 방송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이게 오히려 이제 우리 보수가 분열이 될 거는 생각도 못했고 저는 당연히 이재명 쪽에 그 야당의 분열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보수가 분열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의외로 우리 자유우파 보수 쪽에서 반대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첫째는 이제 법리적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지연제가 이렇게 반대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이렇게 여러 계산에서 또 반대하는 반대 여론이 의외로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제일 궁금한 거 대통령실은 왜 이 타이밍에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했을까? 겉으로 나온 얘기 말고 겉으로 나온 얘기는 이미 사면 때 복권은 세트로 결정이 돼 있었네. 그때 복권하려고 그랬는데 총선 전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총선 끝나고 지금 하는 거네. 이야기는 하지만 앞서 박지원 의원 인터뷰 들으셨어요? 박지원 의원이 오늘 단독 기사를 하나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함성득 이명백 그 영수회담 두 사람 조율한 게 한국일보에 보도가 됐잖아요. 당시에 한국일보에 보도된 것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원희룡 지사 비서실장은 정구상 안 할 거고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대선 경쟁자는 중용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어제 그 언론에 그 보도가 됐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어저께 낮에 뉴스원인가 거기서 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기사를. 근데 김경수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자를 배려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배려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저도 그 부분을 약간 의심한 부분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루트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루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그 루트는 밝힐 수는 없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때 문득 떠오른 게 그 함성득 교수와 이명백 교수 간의 어떤 그 영수회담 물밑 대화 과정에서 나왔겠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A층은 좀 달랐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안 시켜주겠다 너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런 내용이어서 이것도 좀 진실 공방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는 나는 했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권이라든지 이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게 김경수 지사의 법권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는 빠지고 오히려 나머지 주변 부분으로만 지금 불이 번져가는 느낌입니다. 서 변호사 취재해봤죠, 용산 기류. 왜 그때는 자 복권 안 시켜줄게요 이랬다가 지금은 갑자기 4개월 만에 무슨 생각이 변화가 있어서 복권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대요. 본인이 요청한 적이 없대. 이거 대통령실에 그렇게 설명이라고 나왔어요. 보던.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본인도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이제 어차피 복권 될 것 같으니 마치 이게 내가 다 요청한 것처럼 그건 저는 이재명 대표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럼 이재명 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쉽게 얘기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권 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일 거다. 아니 추정. 저는 그래 들었어요 여러 군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본인의 경쟁자인데 복권 해달라고 굳이 요청할 그런 정도 큰 그릇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저 변호사의 평가니까. 예. 그리고요 대통령도 이제 그 당연히 그때는 아마 안 해준다고 했을 거예요. 왜 그때는 이재명 대표를 배려해서 정상회담, 영수회담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갑자기 바뀐 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가 파탄 났잖아요. 대통령하고. 그래요? 쭉 사이가 끝났잖아요. 그때 대실패로 영수회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때리잡기 좋은 타이밍이다. 왜? 9월달, 10월달 안 됩니다. 9월달, 10월달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리고 연임하면서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키면 급격히 힘이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사법 리스크하고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견제 분열시키기 위해서 복권을 결정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복권 요청한 적 한 번도 없었어. 이게 이제 대통령실 설명이에요.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 측이랑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서 변호사 보기에는 당시 4월 달에는 이재명 대표랑 좀 잘 지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복권 안 해줄게. 또 경쟁자 우리가 안 풀어줄게라고 하다가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지금은 잡아야 되니까. 복권 시켜가지고 사법 리스크 있을 때 같이 정치까지 같이. 그러니까 저게 이제 폭탄을 던진 거다. 저게 이제 민주당 내 사정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저게. 본인은 잘 아세요? 아니 뭐 그래도 저는 이제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탈당했잖아. 그렇죠. 지금은 탈당했지만.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당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1심 판결 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유죄가 나더라도 만약에 이제 무죄가 날 수도 있고 유죄가 날 수도 있지만은 유죄가 난다 손 치더라도 민주당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체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긍정적인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건 나중에 대선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문제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 정도로 공고하다. 공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되건 안 되건 솔직히 김경수 지사가 예를 들어서 복권이 됐어요. 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만약 그렇다고 치더라도 힘이 쏠리지가 않습니다. 전혀 쏠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김경수 지사를 민주당 내에서 더 움츠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 건데 정치 공학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전법 중에 하나가 디바이드 앤 룰 요거잖아요. 분열체.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그걸 쓴 거다. 김경수라는 친문의 적자를 딱 내보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반대세력 요거 얘기잖아요. 디바이드는.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나간다고 디바이드가 됩니까? 자, 투표율을 봐야 돼요. 이 부분이거든. 오히려 투표율을 봐야 돼요. 득표율은 90% 육박하죠. 근데 호남의 투표율이 얼마입니까? 20% 초반이에요. 민주당이 당원 중에 이재명 지지하는 게 20% 초반이 투표했다. 그러면 이게 투표 안 한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열렬하게 지지하는데 투표 안 할까요?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상당히 그 반 이재명 세력이 많이 있다. 그건 이게 투표율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나가면은 이 분열책으로 저 반 이재명으로 딱 뭉쳐가지고 뭔가 꿈틀꿈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분열된 설 변호사는 이게 판결에 영향 없다는데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요즘 이제 최근에 5년 동안 위정교사 판결을 전수조사했더니 실형이 40%예요. 집행유예가 나머지 40이에요. 벌금형이 20밖에 안 돼요. 최근에 위증교사가 5년 동안. 그게 뉴스원에 놓은 기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증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점점 형벌이 강화되는 추세는 맞지. 예, 자 위정교사로 집행유예 이상만 나왔다 1심에. 이게 2심제죠. 3심은 법률심이니까. 2심에서 기각만 되면 출마를 못 한다니까. 이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게 왜 겁이 안 납니까?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습니까? 위정교사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로 봐요. 왜? 본인이 목소리가 생생하게 녹취가 된데 이거는 진짜 이건 우연이거든요. 그러면은 난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변호사님 얘기가 맞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10월달에 만약에 그래서 선거를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돼요? 그럼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없어서 우왕좌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김경수가 근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 김경수라는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야당 후보를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풀어준다고? 아니 김동연도 있고 뭐 한 명의 경쟁자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요? 제 말은 1심이니까 아직은 이게 2심 3심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동료될 거예요. 어떻게 동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때 경쟁자를 풀어놨는 거예요.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이 정치 관여 이 고단 그렇죠, 구단이 고관여층. 9.999999 단입니다. 유튜브로 이지윤님 김경수 복권돼서 후보되면 나오면 야당 파이만 커져요. 여당 중도가 오히려 좁아집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척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총선 때 조국 혁신당 나와가지고 야권 파이가 커진 것처럼 오히려 야권 파이만 커진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김경수였다가 나중에 뭐 쪼개졌다가 나중에 단일하면 어떡하려고 이런 거거든요. 네. 이 의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김경수 지사가 예를 들어서 대권 후보로 클 수 있다. 당내에서 저는 좀 희박하다 보지만은 뭐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라고 친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지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돼가지고 피선거권이 상실돼서 못 나온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진짜 이제 보니까 우리 당에는 민주당에는 지금 김경수 지사밖에 없다. 그럼 김경수 지사 나오면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힘들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대선에서 본다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뭐 이 김경수 지사의 복권이 가져올 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앵커님이 말한 게 그 신지호 의원이나 이현종 그 위원 어벤져스 전략이 거기서 이제 그 주로 논하는 게 논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 김경수 지사 풀어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한계측에 논 거라는 얘기구나. 오히려 이제 조국 대표 때처럼 좌파들 파이가 더 커지가지고 중도가 이제 김경수 지사 가져가면 우리 한동훈 대표는 우리가 더 불리해진다. 이런 이제 그 논 건데 그거는 이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뭐 어느 게 답이라고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강적은 아직 이재명입니다. 자 어떤 분은 김경수가 되면 더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이재명이가 저는 훨씬 더 강적으로 봐요. 이재명 후보가. 자 그렇다면 분열시키는 게 더 크죠. 외연확장 김경수 지사의 외연확장보다는 이재명 대표 잡는 데는 오히려 저는 푸는 게 맞다. 그러면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주제를 바꿔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뭐 이건 정치공학적인 실리 계산 떠나서 일단 명분 측면에서 저 대통령실을 드는 명분은 뭐 국민통합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윤선 전 장관, 현기환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다음에 이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댓글 관련자들 다 사면 복권 해주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비슷한 류의 댓글 사건인 김경수 전 지사도 풀어줘도 되는 건 맞지 않겠니? 그래야 우리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풀어줄 수 있어.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국민통합 논거예요. 형평성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한동훈 대표의 논거는 민주주의 파괴사범, 선거사범이다. 반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복권시켜서 정치 재개의 길을 열어준다? 이게 말이 되냐?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어떤 논거가 맞습니까? 아니 저는 측면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한동훈 대표 측의 논거가 좀 빈약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농단한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머지 분들 있잖아요.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이제 조윤선 장관 이분들 반성했나요? 저는 이분들 반성했다는 얘기 언론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오히려 댓글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댓글 작업을 했던 거예요. 네. 저는 더 중요했으면 중요했지 덜 중하다. 물론 다 범죄입니다. 둘 다 범죄인데 이걸 가지고 뭐 왜 김경수 지사는 반성도 안 하고 댓글 공작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느냐. 저는 뭐 맞지가 않아요. 그럼 자기 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아예 나는 이번 법권에 대해서 사면 법권에 대해서 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일단 이제 대통령실의 명분 그건 말이 안 되죠. 국민 통합 때문에 풀어준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거 뭐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구나. 그다음에 뭐 안종범, 조현선 이거 다 해도요. 김경수 지사하고는 다르다 상황이. 김경수 지사는 대선에 놓을 수 있는 대선 후보고 나머지 분들에게 정치할 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형평이나 통합 이거는 그냥 명분일 뿐이지. 그건 말이 아니고요. 말이 아니고. 결국 이제 대통령실은 아까처럼 이재명 잡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이게 경쟁자 호랑이를 산에 이런 말 있잖아요. 중국 고사에 한 산에 호랑이가 2명은 못 산다. 서로 물어 뜯다가 죽습니다. 일산 한 산에 2호 두 호랑이가 살 수는 없어요. 호랑이 한 마리를 더 풀어놓는 거예요. 이런 데 의도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말은 명분상 다 맞죠. 왜냐면 반성도 안 하고 복권 요건이 안 맞아요. 명분상 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복권이라는 거는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 필요한 정치 행위잖아. 그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겉으로 통합 이거는 말이 아니고 실제는 이재명 대표 잡기 위해서 분열 이걸로 풀었다 이렇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정치적 책략이었다. 그때 진짜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의 구조는 이 호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김경수 지사가 다른 호랑이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대통령실의 책략이라는 거, 이거 대통령실을 취재하신 겁니까? 서 변호사의 개인 생각입니까? 저 옛날부터 이게 책략을 복권시켜 주야 된다고 옛날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복권됐잖아요. 이걸 취재하신 내용이에요, 아니면 서 변호사 추정이에요? 취재인데 그 아주 고의적은 아니라서 취재를 하기는 좀 그래요.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다. 아주 고의적은 아니다. 아주 고의적은 아니다. 뭐 선임 행정관 정도 되는데. 이거 대통령실 정신적 실장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복권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으니까 아주 제 고의적 통화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요? 핵심 관계자는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잖아요. 아직 본인 입으로 반대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반대한다는 얘기가 이제 전화를 주변을 통해서 옵니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친윤 의원들은 왜 대통령의 사면권에 고유 권한에 뭐 반기를 들어 뭐 이런 일인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대통령이 내일 결정하고 한동훈 대표가 결정위원 만약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 윤한 갈등으로 또 비화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한 거라고 봐요. 어떤 계산이요? 여기냐면 이걸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비토권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차별화의 저는 일환이라고 봐요. 근데 차별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권 내에서도 부담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정책 사안이라든지 대통령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게 정책적인 어떤 그 노선을 가지고 다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물론 이제 본인의 소신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번에 각을 세운 게 아닌가. 아니 역대 어떤 사면 복권을 놔두고 집권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 이런 갈등을 가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전 처음 봤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저는 반대하는 게 두 가지 이유로 봐요. 하나는 이제 그 당원들이 워낙 반대하는 당원 글이 막 게시판이 많이 올라와요. 뭐 난리라고 그러던데 지금. 그런 이제 당원들의 뜻을 전달해 준다.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뭐가? 옛날에 그 박영선 양정철의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혹시 그때 김경수 복권 얘기 넣었거든요. 그때 혹시 나왔죠. 정계 개편 얘기 나왔어요. 윤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거 친문 세력을 정계 개편 이런 의도까지 보고 강하게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그거는 이제 뭐 법리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정계 개편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